기본 문제 좀 풀어볼게요. 네, 44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 양의 기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이다. 보일 법칙.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요 값이 T분의 V가 일정한 값이다. 샤를 법칙.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 부피는 양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보일 법칙 뭐 이렇게 구분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바람을 많이 불어넣는 거는 이제 그 몰수를 증가시킨 거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이고, 찌그러진 탁구공을 끓는 물에 넣는다. 온도를 증가시켜서 부피를 크게 한 거니까 샤를 법칙. 잠수부가 호흡할 때 내뿜는 기포는, 그러니까 수면 아래 깊은 곳에 있으면 압력이 큰 거고요. 수면으로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는 보일 법칙. 자, 같은 온도에서 이거 1 곱하기 5랑 1.25 곱하기 V랑 같아야 돼요. PV가 일정하기 때문에, P 곱하기 V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V는 4가 되겠네. 4리터. 그 다음에 일정량이고 온도 압력에 따른 건데, 요거는 얘랑 봐야 되나? 하여튼 요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요거 뭐가 다 다르네. 그러면 T분의 PV를 계산해야겠네요. T분의 PV가 일정하다. 이게 보일샤를 법칙이고, 그 값은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 알 수가 있겠네. 근데 아무튼 막 이거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온도가 2배가 됐어요. 절대 온도가. 부피도 2배가 됐네. 온도 2배, 부피 2배. 그럼 P는 일정하면 되네. 0.5. 0.5면 되죠. 이해 가시죠? 왜냐면 이제 얘 2배, 얘 2배 됐어요. 그러면 얘도 2배, 얘도 2배 된 거니까 일정하려면 P는 그대로 일정하면 0.5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비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비교하자. 지금 얘 2배 됐습니다. 기압이 2배가 되려면 부피는 2분의 1배가 돼야지. 그래야지 원래 값이 2번, 3번 실험이 값이 똑같겠죠? 그럼 얘 2분의 1배가 되니까 4.8. 그럼 이거 2개 곱한 값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2.4 쓰면 되겠네. 답이 2.4 맞네요. T는 PV가 일정, 보일샤르의 법칙 이용해서 푼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25도씨 1기압에서 이걸 넣은 후 피스톤의 1기압에 해당하는 추를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기압이 1기압이고 추도 1기압이기 때문에 지금 2기압인 거지, 그쵸? 기체 부피를 2배로 만들려면 일단은 T분의 PV가 일정한 건데, 2배로 만들고 싶으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추를 제거한다. 괜찮죠? 왜냐면 1기압이 될 테니까. 그러면 부피가 2배가 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 온도를 50도씨로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절대 온도가 2배가 돼야 돼. 이건 섭씨 온도가 2배가 된 거는 절대 온도가 2배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안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온도가 2배가 돼야 되고, 온도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실린더 속에 Wg을 더 넣어준다. 그러면은 몰수가 2배가 되는 거니까 부피가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Wg 넣어주면은 몰수가 2배가 되죠. 기억 디귿. 6번에 같은 온도에서 3가지 조건의 어떤 질량 측정했습니다. 자, 분자수는 그냥 이게 압력이랑 부피가 다 다르군요. 그러면 이제 분자수는 일단 PV는 nRT에서 N은 RT분의 PV가 돼서 T분의 PV에 비례하는 겁니다. T분의 PV. 분자수는 Y2 같은 경우에 T분의 PV가, T는 다 같나? 같은 온도군요. 그럼 PV에 비례합니다. PV. 그럼 PV가 2입니다. 2. P 곱하기 V가. 근데 얘는 0.5네. 그럼 분자수 B는 4대1이네요. 4대1. N이 PV 값에 비례합니다. 온도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량은 지금 X2 같은 경우에는 PV가 0.5네요. Y2는 2.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몰수 취급하면 됩니다. 몰수 취급. 그냥 비율만 구하는 거여서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그래서 얘는 몰수비가 1대4죠. 1대4. 1대4. 그럼 1대4인데 질량이 4배인가요? 이거 지금 4배? 4배죠? 그러면 이제 요거 4대1이죠. 분자량 B는 16대1이 되겠네요. 16대1. 맞네. PV는 nRT를 자꾸 써먹는 거예요. 자, 기체 분자 운동론 33쪽.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은 이런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을 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다. 이 말 되게 중요한데, 종류에 관계없이 빈 공간을 빠른 속도로 자유롭게 운동하며 열에 의해 그 분자 운동의 에너지가 변한다. 자, 이와 같은 기체 분자의 자유로운 열 운동을 토대로 기체의 성질을 설명하는 이론을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긴 한데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기체 분자들은 다양한 속력 분포를 가지고 무질서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뭐 틀린 말이냐가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데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거는 좀 가정이긴 해. 근데 실제 기체도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실제 기체도 원래 인력 이런 게 거의 0이야. 거의 0. 그래서 그냥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전 탄성체로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 변하지 않는다. 뭐 이것도 거의 그래. 거의 사실. 거의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가만 냅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체가 담겨져 있는데 얘네가 막 충돌할 거 아니야.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돌하다 보면 사실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냅둬도 그냥 뭐 며칠 있다 봐도 그 안에 기체들이 뭐 막 알아서 액체가 되고 있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완전 탄소 충돌합니다. 기체 분자의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부피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래서 그냥 이 자체 부피를
0으로 취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액체나 이런 거는 물론 액체 사이에도 빈 공간은 있어.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액체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긴 한데 고체나 액체 뭐 이런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근데 기체는 요 공간 안에 이게 막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모아 놓으면 요만큼 될 거라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니까 전체 부피에 비해서는 기체 자체 부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이게 평균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이게 2분의 3 kT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유도하는 거는 있는데 유도할 것까지는 아니고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 뭐 K는 볼츠만 상수긴 한데요. 그것도 잘 모르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평균입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의 뭐야? 비례관계다라는 비례관계.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분자의 크기나 모양,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게 이제 기본적 가정인데 거의 그래. 거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속 편하게.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기체 그 상태 방정식, 기체 이상 기체 방정식에 다 들어맞아요. 좀 오차가 있더라도. 뭐 이런 거는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기체 사이로 퍼져 나가는 걸 확산이라고 하고요. 분출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로 퍼져 나가는 걸 분출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확산은 운동 에너지가 아까 요 바로 위에 식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분의 3 kT라고 되어 있죠. 요 K는 이제 소문자 써야겠다. 2분의 3 kT. 근데 운동 에너지 식이 하나 더 있어요. 2분의 1 mv제곱. 근데 요 기체에서는 요 V는 속력이 맞고요. 요거는 질량이긴 한데 기체 분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m을 분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자량. 여기서 이제 다른 뭐 상수는 다 상수 취급하면 되니까 속력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m분의 t, 물론 이제 숫자들도 있긴 해. 이렇게 되겠죠? 숫자 처리할까요? m분의 3k m분의 3t군요. m분의 3kt군요. 뭐 이렇게 돼.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v는 루트 이걸 m을 이제 분자량이니까 라지 m으로 그냥 쓸게요. 이렇게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는 비례하고 분자량의 제곱근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이 속도에 영향을 받거든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 활발해지고 확산 속도 빠르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루트 씌운 거에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분자량이 크면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자량이 작아야지 빠른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애들인데 진공 상태가 제일 빠르고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가 되면은 느려지죠. 왜냐면 자꾸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는 기체가 제일 빠른 거지. 기체가 고체는 거의 없는 거지. 사실 고체가 확산되는 거는 아니고 사실 고체는 거의 없는 거고 기체가 액체보다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에 의하면
보일의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하는 건데, 자, 만약에 부피가 반으로 감소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개를 그려놓긴 했는데 그냥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와가지고 꽝꽝 부딪히는데 부피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온도는 일정하잖아요. 온도는. 그러면은 속력은 동일한 거거든요. 평균 속력. 얘가 꽝꽝꽝꽝 이렇게 두 번씩 부딪히잖아요. 한 번 부딪힐 걸. 그러면 이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야. 내부 압력이 두 배로. 근데 얘가 이제 뭐 피스톤이라고 이제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일정한 부피가 되려면 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으면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압력을 두 배로 한 거야, 지금. 그랬을 때 부피가 절반이 되면은 내부 압력도 두 배가 돼서 이 기압도 두 배가 되고 외부 압력도. 그러니까 압력이 두 배가 되면 부피가 두 배가 된다.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가 줄어들면은 단위 부피당 충돌하는 기체 분자 수가 증가하여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 감소하면 압력 증가한다. 자, 그래서 뭐 온도는 일정한 거고요. 보일 법칙에서는 분자수 일정하고 부피는 가가 크고 충돌의 수는 나가 크고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니까. 그 다음에 압력은 얘가 더 크다. 차를 법칙으로 설명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충돌의 수가 증가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충돌의 수랑 충돌할 때 그 에너지 자체도 증가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세게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운동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충돌하는 횟수와 세기도 증가해요, 세기. 어찌됐건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 꽝꽝꽝 부딪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외부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크니까 화살표 길이가 크죠?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배웠지만 이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과 이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는 팽창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증가해서.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 압력과 분자수는 이제 온도 증가해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부 압력과 이제 같아졌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증가하는 도중은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압력이 똑같은 상태가 되고 온도는 나가 더 큰 거고요. 속도 나가 큰 거고 충돌 세기 나가 큰 거고 부피 나가 큰 거고 운동 에너지도 나가 큰 겁니다. 이해 가실 것 같고요.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은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보는 거야. 그러면은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 압력이 증가하겠죠, 얘가. 그래서 얘가 커지다가 보면은 압력이 줄어드는데, 아무튼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는 증가를 하는 거죠, 부피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온도 압력은 같은 거고 운동 속도도 같은 거야. 온도가 같으니까. 운동 속도는 온도로 보시면 됩니다. 분자수는 얘가 나가 많고 부피는 나가 더 크다. 자, 이상적인 기체와 실제 기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제 일단은 분자의 부피가 존재를 해. 조금이라도. 그리고 인력이나 반발력이 조금 작용해. 조금. 약하게. 조금 작용해.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하고는 약간 안 맞아. 약간. 그러니까 못 쓰는 건 아니야. 그냥 약간 오차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는 좀 적어지냐면 실제는 이제 1몰당 22.4L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렇죠? 22.424
인 경우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원래 얘가 좀 질소가 공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2.4리터가 이제 질소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아니면 요거 이제 둘이 섞은 건데 공기가 원래 이 둘 섞은 거잖아. 얘가 21%, 얘가 78%. 자, 그러긴 한데 일단 분자량이 작으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져요. 예. 분자량이 큰 애들보다는. 근데 일단 PV는 nRT에서 V는 P분의 nRT인데 아니 이걸로 해야겠다. 예. 그냥 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무시할 수 있어져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으면 그 크기를 좀 무시할 수 있어집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진짜 큰 애들이 있는 것보다는 좀 작은 애들이 크기를 무시할 수 있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자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실제는 좀 작용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이 그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력이 그거보다 엄청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요 인력을 좀 무시할 수 있어집니다. 예. 그래서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처럼 생각하려면 어느 때 제일 잘 맞냐면 분자량이 작은 애들,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을 때. 예. 온도 높으면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나 반발력을 무시할 수 있어집니다. 예. 그리고 부피는 클 때. 부피가 작으면은 인력이나 반발력도 증가를 해. 왜냐면 가깝게 있으니까. 그래서 고온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피가 큰 거는 이제 저기압인 거거든요. 저압이라고 할게요. 저압일 때는 비슷해져요. 근데 이제 반발력이 있기는 있는데 좀 적어. 자, 그리고 이제 0켈빈에서 이상기체는 부피를 0으로 보는데 실제 기체는 0켈빈 이전에 액체나 고체로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빵이 되진 않죠. 근데 이제 분자의 질량까지도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이상기체는 부피를 없다라고 보는 거지 질량이 없지는 않아요. 이상기체는 둘 다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아무튼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적용을 하려면은 분자량 작고 온도 높고 부피는 크고 압력은 낮고 이러면 실제 기체도 거의 이상기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상기체 방정식 쓰면 돼요. 예. 이건 뭐 특수한 경우들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극성 분자들 있죠. 극성 분자들. 이런 거는 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니까 좀 많이 벗어나요. 예. 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가 뭐 무극성 분자는 이상기체처럼 행동합니다.
시야 확장. 자, 봐봐요. 이게 아무튼 PV는 NRT에서 자, 요거 보면 RT분의 PV라고 써져 있잖아. 그쵸? N은 RT분의 PV겠지? 얘가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1몰짜리를 실험을 해. 그래서 그럼 RT분의 PV가 1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1몰로 실험하면. 그럼 이상기체는 1이 돼. 1. RT분의 PV 값이. 근데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그게 이상기체, 실제 기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잘 봐요. 여기 200이야, 200. 그럼 여기 근처는 거의 1기압이겠지, 1기압? 여기 거의 1기압일 거 아니야? 여기 되게 숫자 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제 기체들도 1기압에서는 거의 1에 가까워요. 그렇게 벗어나는 거 없고. 근데 압력이 증가하다 보면은 부피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상기체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CO2가 그래도 많이 벗어난 겁니다. 이게. 여기도 많이 벗어났고, 뭐 이 각도도 좀 크고, 물론 요 때는 우연치 않게 이상기체를 띄는 겁니다. 요 때는. 그 다음에 H2는 좀 덜 벗어났고, 여기 N2가 이제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뭐 400기압보다 낮으면은 이제 H2가 더 이상기체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기체에 가까운 것은 CO2보다는 N2, N2보다는 H2입니다. 예. 그런 애들은 뭐냐, 분자량이 작은 애들. 예.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 분자 사이의 힘도 작고 이상기체에 가깝다. 요 중에 이상기체에 제일 가까운 거는 그래도 H2예요. 많이 벗어나는 거 CO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이거는 하나로 한 거, 하나의 기체. 요거는 질소입니다, 질소. 근데 요것도 누가 제일 많이 벗어난 거냐면 얘가 많이 벗어난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그래도 이상기체랑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데,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부피가 커지는 것도 있고요. 기체 부피가 커지면 분자 사이에 그 인력을 무시할 수가 있어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인력을 무시할 수 있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서 인력을 무시해질 수도 있고, 예, 그 운동 에너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력을 무시할 수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이 그래프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깝다. 뭐 이거 알려주는 그래프고. 자,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은 부피가 작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요 부피를,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예. 그런 애고요. 압력을 높이면은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액체가 돼버리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부피가 거의 이렇게 거의 일정한 상태가 돼요. 액체나 고체는 사실 압력이 높아져도 부피가 감소하지 않거든요. 기체는 그렇지만. 그래서 0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혼합기체의 부분 압력. 자, 요게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만 잘 하시면 되는데, 요 부피에 2기압의 산소가 들어있어요.
요 부피에 3기압의 질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왜 기압이 3이고 얘는 2냐면 얘는 하나 둘 셋 4개 분자밖에 없고 요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분자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충돌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섞거나 그러면은 5기압이 돼. 실제로 5기압이 되는데 분자수가 증가해 가지고 그런데 이 5기압 중에 5기압 이제 토탈 압력은 5기압입니다. 5기압. 근데 그 중에 산소에 의한 압력은 2기압이에요. 2기압. 질소에 의한 부분 압력이라고 해요. 부분 압력. 그거는 3기압이에요. 3기압. 간단한 건데 부분 압력 법칙은 몰 분율에 비례한다. 요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몰 분율 써있나? 뒤에 있군요. 그리고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자, 그 A에 의한 압력은 P는 이제 V분의 nRT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B에 의한 압력은 V분의 nRT 쓰면 되는데 온도나 부피가 일정한 값이고 몰수만 다르잖아요. 이거 두 개 더 같이 집어넣으면 뭐 요렇게 되겠지, 그쵸? 몰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돌톤의 부분 압력 법칙은 전체 압력은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의 합이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은 각 기체들의 부분 압력, 분압이라고 분압, 이거의 합이다.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가 섞여 있을 때 기체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과 같다. 기체 분자 운동론을 잘 생각하시면은 충돌 횟수가 요거는 이제 4번이고 이건 2번이면은 합치면 6번이잖아요. 압력은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좀 이제 필요할 때가 또 있긴 한데 뭐 요런 실험을 해야 될 때 자 이게 수상치환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기체를요 이게 물 속에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안에 있는 이 기체의 압력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수상치환을 하다 보니까 수증기도 여기 있는 거예요. A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요렇게 딱 맞추면은 지금 요게 이제 대기압이랑 요 압력 같은 거거든요. 수면을 딱 맞추면. 그럼 지금 이게 대기압이랑 A의 압력과 수증기의 압력 더한 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이걸 그냥 A 압력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상치환을 하게 되면 물의 수증기가 차지하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온도에 의해 결정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표가 있어. 그거 이용하면은 A 압력을 대기압에서 수증기 압력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라 이거야.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이 수증기의 부분 압력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 분율, 화이탑 1권에서도 몰 분율 이제 화학 1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몰 분율. 몰 분율은 이제 몰수 비율이야. 몰수 비율. 이거는 이제 부분 압력 법칙이긴 한데 토탈 압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라지 X로 쓰거든요. 이렇게 A의 몰 분율을 곱하면 A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뭐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꾸로 이
이 5기압 중에 산소의 부분 압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전체 압력에다가 산소의 몰 분율 곱하면 돼요. 전체 압력이 5기압이야. 산소의 몰 분율은 10분의 4입니다. 10분의 4. 그쵸? 네. 5분의 2죠. 5분의 2. 그럼 2기압. 원래 2기압이었잖아. 질소의 부분 압력 구해라.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 5분의 3. 그럼 3기압. 두 개 더하면 전체 압력. 그거는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 자, 이해하시긴 하시죠? 그쵸? 네. 몰 분율을 곱하면은 전체 압력에다 몰 분율을 곱하면은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다. 예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산소 16g. 근데 산소는 O2지, O2. 그러면 이제 분자량은 32고 16g이면 0.5몰이네요. 수소는 H2입니다. 그럼 분자량 2고요. 이건 2몰이네, 2몰. 그게 들어있는 용기의 압력이 5기압이었다. 산소의 부분 압력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전체 압력 중에 산소는 지금 5분의 1인 거지. 5분의 1. 그렇죠. 전체 몰 분율은 이제 전체 몰수는 2.5몰이니까 5분의 1이거든요. 그럼 1기압이 산소의 부분 압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2리터의 플라스크에 1.5리터 1.5기압의 헬륨을 채우고 3리터의 플라스크에 2기압의 네온을 채운 후 꼭지를 열어서 방치하였을 때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을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일단 보일 법칙하고 부분 압력 법칙을 같이 적용해야 되고,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보일의 법칙 먼저 쓰면 처음에 2리터일 때 1.5기압이었던 애잖아요. 근데 열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피가 5리터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헬륨의 압력을 계산하면 되고, 이건 이제 보일 법칙 쓴 거죠. 그러면은 0.6이네. 0.6기압이 부분 압력이고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P분은 일정식을 쓰는 겁니다. 지금 네온은 2기압에 3리터였는데 나중에 5리터가 되잖아요. 그때 압력 PV 값이 일정하니까, 그러면 네온의 압력은 5분의 6기압이네. 그쵸? 1.2기압. 근데 이제 전체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둘의 부분 압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둘 다 반응하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그럼 1.8기압이 전체 압력이 되겠네. 이해 가시죠? 그쵸? 43쪽. 뭐 요거는 잠깐 볼게요.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이라는 거 42쪽. 자, 아까 전에 잠깐 유도한 거랑 똑같은데, 요게 운동 에너지에 관한 식이고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근데 원래 식이 하나 더 있죠. 2분의 1 mv 제곱. 여기서 이제 V를, 그러니까 같은 분자라면 m이 똑같기 때문에 V는 절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고, 근데 이게 평균 속도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무슨 정규분포 같은 거를 이루거든요. 근데 평균은 대략
가운데 지점이야. 여기 제일 높은 거에 약간 오른쪽이 평균이야. 그리고 이제 이 높이가 낮아지는 이유는 이제 전체 몰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이게 높이는 낮아지게 되어 있고, 온도가 지금 여기가 몇 배인 거죠? 이게 5배네, 5배. 온도가 5배 증가하면 약 뭐 루트 5니까 2점 얼마 얼마 이럴 거 아닙니까? 예. 평균이 원래 뭐 수치가 있으면 이제 더 쉬울 것 같은데, 하여튼 2.5, 2점 얼마 얼마 루트 5배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루트 5배, 아 여기 써 있네. 그래서 이제 루트 5배만큼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같은 온도에서 분자량만 다른 애들 한 거야. 근데 속도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분자량이 32고요. 요게 2잖아요, 분자량이. 그러면은 16배인데 그거 루트 씌우면은 반비례 관계니까 4배 더 증가하는 거야, 속도가. 여기 날아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날아다니는 애들이 산소보다는 질소가 좀 더 빠르게 날아다니고, 수소는 4배 더 빠르게 날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은 속도 빠른 애가 확산이 잘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속도라는 게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니까 B와 A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해하시죠? 그쵸? 근데 기체에서 분자량은 밀도랑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밀도의 뭐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D가 밀도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있고, 근데 그러면은 몰수가 똑같은 건데 질량은 원래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거든요. 같은 부피 안에 결국에 몰수가 똑같으니까 분자량이랑 비례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얘가 분자량이랑 비례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밀도가 분자량이랑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인데, 아무튼 가벼운 게 확산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지. 루트 씌워가지고 가벼운 게 확산이 잘 된다.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은 기체를 좀 잘 이해하는 거야. 이해를 잘 하면 되고, 기체 분자는 크기를 무시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작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사이 거리가 멀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무시할 수 있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종류랑 상관없고 2분의 3 KT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모모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지만 이상기체는 실제기체는 조금 다르다.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분압력은 부분압력인데 전체 압력은 각 기체 성분의 부분압력의 합과 같다. 그 다음 몰 분율은 전체 기체 분의 성분 기체의 몰수를 말하는 겁니다. 몰 분율이고, 전체 압력을 알면은 거기에다가 몰 분율을 곱하면은 A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하면은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다. 45쪽에 7번부터 11번까지
자, 기체 분자들은 다양한 속력 분포를 가진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거 평균 속도가 이 식으로 구하는 거지. 애들은 막 부딪히다 보면 뭐 이렇게 조금 느리게 가던 애가 갑자기 빠르게 오던 애가 꽝 부딪혀. 그럼 얘가 또 빨라지고 얘 느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속력 분포를 갖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속력 분포를 갖는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막 불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고,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한다. 작용은 조금만 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없다. 이상기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을 찾아 옳게 고치라고 되어 있구나. 작용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쓰면 되겠다. 작용하지 한다가 아니라 작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체 분자의 자체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맞는 이야기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분자량에 비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식을 유도하면은 아는 건데, 절대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틀렸고, 그 다음에 자, 압력 높인 거네요. 그러면 이 분자 수가 증가한 건 아니고요. 지금 뭐 물어봤죠? 나가 더 큰 값, 압력 증가한 거고, 운동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같은 겁니다. 온도 일정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돌 횟수 나가 더 많습니다. 나가 더 꽝꽝꽝 부딪힙니다. 니을. 그 다음에 9번에 실제 기체에 대한 설명.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 맞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상기체에 가까워지는 거 맞고, 높은 압력에서 이 값은 이상기체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PV는 nRT 쓰고, 자, 요거는 RT분의 PV네. 그러면 이제 원래는 1이 나오는 게 뭐 정상인데 1몰 가지고 실험했으면, 압력이 높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이 작아지면서 원래 이상기체에 해당하는 부피보다 이게 부피 값이 커집니다. 얘가. 그 이유는 뭐 반발력이 커진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 기체의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그래서 원래 부피보다 약간 더 커져요. 근데 커지니까 이 값이 이상기체보다 커진다가 맞지. 압력이 높아지면은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요. 압력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어 가지고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 부피가 줄어드는 것 값이 실제 기체면은 좀 덜 줄어드는 거죠. 원래는 압력 높아지면 부피 줄어서 똑같아야 되는데, 압력이 너무 커지면은 실제 기체의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요게 이제 커지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이상 기체보다 커진다가 맞죠. 이거 다 맞습니다. 경우에도 이거 다 맞고요. 그 다음에 1.5리터의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고 T초 후에 마개를 막았다. 근데 지금 다 기체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들은 다 밀어낸 거야. 이 안에 이산화탄소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요랬다. 근데 여기 섭씨 온도를 보면은 빨리빨리 절대 온도로 바꿔놔야 돼. 틀리기 전에. 일단 300켈빈입니다. 273 더하면 T초 용기 속에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하시오. PV는 nRT. N을 구하는 거야. N. RT분의 PV. 자, P는 1.23기압.
부피는 1.5리터, R은 0.082, 온도는 300켈빈.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하면은 되는데, 하면은 0.075몰 나오네.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부분압력 법칙 이용하는 거네요. 온도 일정하다고 되어 있고, 용기 속의 기체 압력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뭐 총 기압 말하는 거겠지? 자, 얘는 처음에 1 곱하기 2입니다. PV 값이. 그게 나중 PV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5리터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고, N2의 부분 압력이 5분의 2기압이고요. 헬륨도 PV 값이 일정해야 돼. P 곱하기 V 값이. 근데 나중 P 곱하기 V가 5입니다. 그럼 P는 5분의 6이네요. 5분의 6기압. 그래서 전체 압력, 토탈 압력은 각각의 부분 압력 더하는 거니까 더하시면 되죠. 5분의 8이네요. 5분의 8. 5분의 8이면 1.6기압. 몰 분율은 얼마냐? 몰 분율은 그러면 몰수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몰 분율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전체 압력에다가 헬륨의 몰 분율을 곱하면 원래 뭐지? 부분 압력 나와야 되지, 그쵸? 그래서 5분의 6 곱하기 5분의 8인가요? 5분의 8이 없으니까 8분의 5인가? 8분의 5. 그러면은 4분의 3이 몰 분율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잘 봐요. PV가 nRT잖아. PV가 n에 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거 그 물리 1에서 했었죠. 그쵸? PV가 얘는 2고 PV가 얘가 5기 때문에 6이구나. 6이기 때문에 전체 몰수는 8분의 6. 8분의 6. 4분의 3. 몰 분율 정의에 의해서 전체 몰수분의 헬륨의 몰수 비율, 그게 몰 분율. 물론 요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제 좀 어려워지죠. 문제는 그렇게 쉽진 않거든 사실은. 이런 거 막 풀려면 어려워 보이지. 자,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내용 위주로 나갈까? 일단 내용, 방학 동안에는 내용 위주로 나가자. 됐죠?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에 대해서 푼 거고, 여기 문제는 근데 이거 풀긴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해볼게요. 자, 아무튼 요게 지금 얘는 1기압에다가 1기압이 근데 76cm Hg거든요. 수온이기 때문에 요에는 요 1기압이랑 얘 기압이랑 38cm Hg 더한 게 같은 겁니다. 요 지점에서 같은 거여서. 그래서 이 얘 기압은 76이 되려면 38이면 되네.
38, 그러니까 0.5기압이네. 0.5기압. 이쪽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고려할 필요 없고, 하여튼 여기 기압이 지금 똑같은 거니까 38cm HG 0.5기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0.5기압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압력이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면 얘는 19면은 4분의 1이군요. 그쵸? 76의 4분의 1이니까 0.25니까 아무튼 요거는 이제 4분의 2고, 뭐 여기 4분의 3기압이네. 얘가 지금 4분의 3기압이에요. 4분의 3기압. 그러면은 여기는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4분의 3기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4분의 3이니까 57cm? 57c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H가 57이 맞고요. 그 다음에 용기 속의 분자 수는 B가 A의 2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압력이 틀리잖아. 압력이 틀리기 때문에 분자 수가 다르고, 일단은 만약에 압력이 같으면 부피가 절반이니까 절반이 되는 게 맞는데, 압력이 틀리기 때문에 절반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분자수 구하시려면은 PV는 nRT에서 n은 RT분의 PV이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온도는 똑같다. PV 값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P 곱하기 V. 그래서 그냥 뭐 일단 계산하면 이게 0.5고,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뭐 8분의 지금 3 뭐 이렇게 되네. 2분의 1이고. 그래서 분자수가 B가 A의 4분의 3배네요. 4분의 3배.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3번 답.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에서 질량이 같은 기체 A, B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같대요. 몰수가 같은 게 아니고. 일정한 압력에서 PV는 nRT. 자, 근데 분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근데 분자량을 알려면은 자, 분자량은 n분의 W, n은 n분의 W, n 대신에 n분의 W 집어넣으시면 되고, m은 PV분의 WRT. 질량은 똑같은데 일정한 압력도 똑같네요. 그래서 온도가 같을 때 부피가 2배인 애가, 부피가 2배가 되면, 온도 똑같았을 때 부피 2배가 되면은 분자량은 작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자량은 B가 더 큰 게 맞죠. B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 밀도는 분자량이 크면 밀도가 큰 거야. 근데 기역이랑 디귿 말하는 거군요. 기역이 디귿보다 크다. 밀도. 일단은 분자량이 지금 B가 2배. 근데 이제 기역 디귿은 부피가 똑같네요. 예. 그러면 이제 B가 밀도가 큰 거니까 디귿이 큰 거죠. 자, 부피가 똑같으니까 얘가 지금 분자량이 2배거든요. 뭐 EM 뭐 부피가 같으니까. 그럼 밀도는 똑같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밀도는 디귿이 더 크다가
P 압력 같다. 질량 같은데 부피 같으면 같은 거지. 몰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몰수가 다르니까 분산하고 보면 안 돼. 그러네. 뭐 같은 거네, 같은 거. 밀도. 네.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만 보시면 되는데 디귿이 니은보다 크다. 이거 같은 거죠. 네. 온도가 똑같습니다. 네. 1번 답. 그 다음에 T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 X를 넣었다. 네, 기체를. 그 다음에 피스톤 3개를 올려놓았을 때 모습이다. 근데 얘가 요렇게 8에서 5가 되려면 지금 처음에 압력이 PV 값이 1 곱하기 8인데 나중에 5가 되고 나중에 P 곱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P는 5분의 8기압입니다. 근데 원래 1기압이 있잖아요. 원래 1기압. 그래서 추 하나는 여기서 1기압 빼면 이제 5분의 3이죠. 5분의 3. 추 하나는 5분의 1기압이에요. 5분의 1기압. 그쵸? 그래서 가에 한 개를 올려놓으면 5분의 6기압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쵸? 예, 추 하나는 5분의 1기압에 해당합니다. 추 하나를 올려놓으면. 예, 그랬을 때 부피는 그래서 1 곱하기 8 PV 값이 P가 5분의 6기압으로 변했어요. 그래도 이 값은 똑같아야 돼. 3분의 20L가 되겠네요. 예, 2번 답. 알 수 있죠? 그쵸? 예. 2번이 답이고. 자, 이게 지금 온도 똑같고 일정량인데 부피, 온도, 압력은 똑같겠지. 압력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압력이 달라야 되나요? 일정량이군요. 일정량. 그러면은 부피가 작은 애가 압력이 큰 거지. 그쵸? 부피가 작은 애가 압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나가 압력이 작은 거고 가가 압력이 큰 거네요.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기억 맞고 기억 안 맞나?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틀렸네. 나가 더 큰 거죠. 부피가 작은 애가 압력 큰 거죠. 끓는 점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끓는 점 이제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압력이 다르더라도 여기가 끓는 점이에요. 여기가 끓는 점. 끓는 점은 나가 더 높네요. 나가 높다. 그 다음 나에서 X의 부피가 4V리터일 때 나에서 기체의 온도는 91도씨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샤를 법칙식으로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VT는 이게 절대 온도로 고쳐서 해도 되고 절대 온도로 고쳐서 하자 그러면 이거 틀렸었고 얘가 절대 온도로 고치면 이제 273 더하면 364 켈빈 273에 절대 온도가 이렇게 된 거구나. 얘가 원래는 0도씨는 273이잖아요. 그럼 절대 온도는 91이 273의 3분의 1이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4배로 되는 거네요. 절대 온도가 3분의 4배가 되네. 그러면은 부피가 3분의 4배가 되니까 4V가 되는 게 맞네요. 디귿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섭씨 온도로 해도 사실은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풀면. 근데 우리는 이제 절대 온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절대 온도가 얘가 364켈빈이 되면 이제 섭씨 온도는 여기가 이제 91도씨가 되겠죠. T분의 V가 일정해야 되니까 T가 3분의 4배가 되면 V도 3분의 4배 돼야 돼. 요 부피에 3V에 3분의 4배 돼야 돼. 4V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 하셔야겠습니다. 자, 뭐 48에서 51쪽까지 숙제로 좀 내주겠습니다. 네. 좀 어렵더라도 해보시고 48에서 52. 네, 수고했어요.